미국 동남부 한인사회 행사들과 인물 동정을 알려드리는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주말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애틀란타 웬디스 주차장에서 도망치는 비무장 흑인을 경찰이 뒤에서 총으로 쏘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가 아직 계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를 인식한 듯 조지아 수사국은 재빠르게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사망한 라샤드 브룩스가 도망치면서 테이저건을 경찰에 쏘았고 이어 경찰이 총격을 가해 브룩스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났고 이를 경찰관들에게 겨냥해 방어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다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도마에 오르게 된 셈이어서 차츰 잠잠해져 가던 시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한인들의 주거지와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귀네 카운티가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돼 한인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풀턴, 캅, 귀네, 디캡 등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슈퍼 카운티 4곳은 인구가 많은 탓에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귀네 카운티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적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3월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귀네 카운티의 확진자 수는 4월에 3등 자리를 지키는가 싶더니 5월 말에는 2위로 올라섰고 이제 6월 중반에 들어서면서 1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2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조지아주의 확진자는 총 55,783명인데 그중 귀네 카운티는 5,0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풀턴 카운티가 5,069명, 디캡 카운티 4,282명, 캅 카운티 3,522명, 홀 카운티 2,727명 순입니다. 귀넷 카운티가 조지아주의 새로운 핫스팟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귀넷 카운티에서 벌어진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한창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 내 집단 감염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공장이 건설 중인 잭슨 카운티는 256명의 확진자만 보고된 상태입니다만 이 현장에서 일하는 한인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이 귀네 카운티 한인타운 생활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SK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취업이 됐지만 가족들과 오랜 토론 끝에 출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뉴스앤포스트에 알려왔습니다. 이 가족들은 SK 공사 현장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고심 끝에 직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등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SK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넘어가려 하는 식이고 시공사인 클레이코는 아예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발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 역시 딱 한 번 입장 발표를 한 이후로는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SK 공사 현장에서 집단 발병이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SK는 CDC 지침보다 더 많은 걸 했다며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고 정작 하청업체들은 직원들 입단속이나 하는 상황인데다 영사관이나 관계부처도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공사 현장에서나 한인타운에서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중호범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온라인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벨이 살인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호범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중호범죄법이 없는 5개 주 중 한 곳이어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더랬습니다. HB 426 법안은 희생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지향, 성별, 장애 때문에 범법을 저지른 이에게 추가로 최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경범죄는 3개월에서 12개월, 가중 경범죄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추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의회는 회기를 10여일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지지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passhatecrimesga.com에는 기업, 대학, 은행, 스포츠팀, 각종 단체 등 많은 참여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또한 개인이 본인의 지역 주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상공회의소 이사회는 최근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조지아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애틀란타 중국 상인협회 등과 함께 조지아주 하원에 상정된 HB 426 법안, 일명 증오범죄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닉 마시노 귀넷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귀넷 상의가 관내 소수계 경제인 단체들과 연합해 법안 통과 지지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 한인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것 또한 드문 일이어서 주목됩니다. 닉 마시노 회장은 귀넷 상의는 이 법안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입법과 토론 그리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유지하는 경제적 투자를 격려하는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 마시노 회장은 이런 법안은 귀넷의 풍부하고 다양한 노동력을 표적 범죄 행위로부터 더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귀넷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봄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지아주 대학들이 가을 학기에는 캠퍼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지난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늦어도 오는 8월 19일 학부 수업을 시작해 추수감사절까지 학기를 마무리하고 기말고사는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퍼스로 돌아올지 원격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에모리대는 기숙사와 직접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매일 자체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교직원이 캠퍼스 저녁을 예고 없이 순회하며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역시 강의실 수업과 디지털 수업을 병행하는데요. 강의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도록 해 강의실 내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UGA는 대면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UGA는 현재 온라인으로 여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원격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테네시주 전역에서 최근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리 주지사는 테네시인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한다면서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테네시인들의 평화 집회권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법, 자치구,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테네시 주법은 야영지로 지정되지 않은 주정부 부지에서는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법은 집행될 것이라고 밝혀 시위대의 야간 캠핑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날 밤 시위대 150여 명이 주의사당 앞에 모여 리 주지사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주지사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요. 토요일인 오늘은 NAACP 등이 주도하는 집회가 주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으로 약 5천여 명이 모여 행진할 것이라고 WKR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고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마존의 영상 콘텐츠 판매 순위 1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필름은 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인종적 부당함에 대한 항의가 이어진 뒤 1939년 작품인 이 영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날 현재 아마존 TV 영화 부문 판매 순위 1위에서 4위를 석권했는데요. 개봉 70주년 기념 DVD와 블루레이가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 HBO Max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 발생 이후인 지난 9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유 콘텐츠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는데 영화 전문 매체 필름은 오히려 이 퇴출 조치가 대중의 집단적인 구매 수요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이 압축된 가운데 바이든 캠프가 2차 심사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후보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6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쟁한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알 데밍스 하원의원, 케이시아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 라틴계인 미셸 루한 그리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현재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추가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AP통신은 주 전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 경험이 있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해리스 상원의원이 가장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이 히어로스 액트를 통과시킨 이후 많은 시민들이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나올지 관심 갖고 있는데요. 일단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경기부양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6월에는 없을 전망입니다. 사실 공화당은 실업자 수가 감소해 제2의 경기부양 지원이 불필요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경제 재개 이후 변화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측에서 내놓은 제안안도 직원들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에 대한 공제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고 현금 지원금 같은 내용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한 번 더 쏠 것이라고 말했었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백악관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백악관이 공화당을 설득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도라벨에 위치한 뷰리 잡화 수입 판매 회사 글로리아 USA에서는 매장 창고직 직원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470-299-5120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UPS 스토어 수완이에서 스토어 어소시에이트 풀타이머를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화면의 주소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우편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둘루스에 있는 뷰리 메스터에서 세금 보고 가능하시고 이중 언어 가능한 매장 판매직 및 물류 창고 직원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 470-395-3399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스폰 문의사항도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8월에 새로 오픈할 예정인 드림 댄스 스튜디오에서 K-POP 댄스 선생님을 모십니다. 관심 있는 분은 404-917-517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20년 6월 13일 지금까지 동남부 주말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